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 꺼서 뒤돌아서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계속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또다시 옮겨 붙고 또 불꽃이 보이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초진, 한마디로 겉으로 보이는 불꽃들이나 화재가 더 확산되지 않은 상황까지는 한 10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끈 상태에서 배터리들을 분리해서 바깥으로 내놔서 수조에다 담가서 완전하게 식을 때까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완벽하게 진화하는데 한 22시간 거의 하루 정도 걸린 상황이었다. 서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원 공급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배터리 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분리하기 전에도 분리를 하거나 또 이동을 할 때 배터리의 내부에 있는 이 전기량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의 이행 여부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 전산망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난 지 엿새째입니다. 이번 화재 어쩌다 발생했는지 준비된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 건물 5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전산실은 여러 서버가 밀집한 공간인데 서버와 60cm가량 떨어진 곳에 층층이 쌓여있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이 배터리는 정전 등의 상황에 대비해 설치해놓은 무정전 전원 장치용으로 당시 작업자 13명이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 서버와 분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케이블을 단자대에서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었습니다. 소방당국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초진까지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정부 서버가 훼손될까 제대로 물을 뿌리지 못했고 내부 온도가 160도까지 올라가 진입조차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전산실에 있던 배터리팩 380여 개와 서버 대부분이 소실됐습니다. 초진이 되고도 2시간쯤 뒤 배터리가 다시 타오르면서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팩을 분리하더라도 이동 중에 또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물에 담가서 외부로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정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체 서버의 전원을 차단했고 이곳에서 관리하는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 모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불은 22시간 만인 오늘 오후 6시 완전히 꺼졌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이번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일상의 주요 업무가 다 멈춰버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언제까지 또 이 불편을 겪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 이번 화재 발생부터 진화까지 좀 개요부터 천천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앞선 보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지난 이제 9월 26일이었죠. 저녁 한 8시 20분경에 해당 건물 이제 5층에서 화재가 이제 발생한 것으로 이게 최초의 신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5층에는 이제 전산실이 있었는데 이 전산실 내에 배터리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검은 연기 막 치솟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그 당시 이제 배터리 자체, 이 UPS라고 하는 이제 이 ESS 배터리들을 이제 옮기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으면서 지하로 옮기는 작업 중에 이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당 실내에 이런 이제 UPS라고 하는 무정전 이제 전원 공급 장치에 이제 이 배터리들이 있는데 이 배터리가 한 380여 개 정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전소가 되면서 건물도 이 화재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손상을 입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이제 이 전산실 건물 자체에 대한 항원 항습 기능, 왜냐하면 서버실 같은 경우 계속 이제 발열이 되기 때문에 네.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줘야지만 기능들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 자체가 이제 건물에 손상이 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은 다른 층에 이런 이제 서버들도 이제 셧다운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능들을 다 정지시킨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복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일째인데요. 지금 예. 정지되어 있는 지금 647개의 시스템 중에서 지금 약 한 98개 정도가 현재 복구된 상황이라서 전체 복구율로 치면 약 한 15% 정도 내외 정도 이렇게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15% 정도 아직도 굉장히 갈 길이 멀고 네. 저희가 늘 그 중대재해 발생 알림이나 해서 예방 그 지침을 늘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화재가 났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났다면 네. 시스템의 이상이나 뭐 배터리에 이상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좁혀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볼 수는 있을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설하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 중 한마디로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정상적으로 건물로 치면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에서 불이 난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이런 공사하는 작업 중에서 뭔가 제대로 안전 조치가 됐는지도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 이 당시에 뭐 실제로 시스템, 배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확인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이런 이설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들이 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상황들이 조금만 더 예방 지침을 잘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국정자원은 그 정부나 공공기관 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또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또 중요한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과 그 복구가 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사실은 국가의 행정의 주요 정보라든지 또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총 한 1,600여 개의 이런 서비스들,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동이 중단된 것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647개 네. 이렇게 시스템들이 지금 이제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라든지 또 네. 이를테면 뭐 이런 국민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뭐 우체국 금융이나 또 물류에 대한 부분들 또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곳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전체 복구율은 아직 높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아직 15%에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좀 시간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또 공교롭게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제 내일이 지나면 연휴 기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행정망이나 시스템들을 이제 사용하는 수요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조금 적기 때문에 네. 이 기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복구 또 이런 것들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복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전체가 다 복구가 되는 상황들 완벽하게 이전 상황으로 이 화재가 발생한 이전 상황까지 복구가 되는 데는 최소한 4주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들인데 이런 것들에 지금 피해를 입으면서 굉장히 또 불편을 겪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아마도 우선적으로 일반 네. 국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이제 피해를 또 이제 많이 쓰시면서 불편을 겪은 이런 것들이 이제 1등급 시설, 1등급의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우선적으로 복구가 돼서 네. 그렇게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절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업무들도 많은데 이런 행정 시스템들이 뭔가 기능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게끔 불편할 했다라는 것 것들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시 또 화재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소방당국이 그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까지 22시간? 예, 맞습니다. 22시간? 네, 22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이거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예, 뭐 여기는 사실 일반적으로 소방대가 빨리 출동을 했고 또 네. 진압이 이루어졌다면 사실 다른 상황 같았으면은 진압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렸을 텐데요. 네. 이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는 배터리라고 하는 특수한 이런 이제 기기에서 화재가 예. 발생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또 여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순히 배터리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배터리가 이제 적층형으로 한마디 칸칸이 이렇게 쌓여서 블럭을 이루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제 또 물을 뿌려서 직접적으로 끄기에는 사실 화재도 강했고 사실 배터리 화재 물로 끄는 부분에 적응성의 한계도 있는 부분들 네. 또 하나는 여기에 같은 공간 불이 난 같은 공간 전산실 내부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제공하는 이 서버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물을 뿌렸을 때 서버들이 오히려 수손 피해에서 한마디로 불에 타는 건 둘째치고 물을 뿌려서 이런 것들이 손상됐을 때 또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물로 적극적으로 끄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화재 진압에 대한 부분들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재발화가 한 2-3번 정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 꺼서 뒤돌아서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계속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또다시 옮겨 붙고 또 불꽃이 보이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상당히 좀 오래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진, 한마디로 겉으로 보이는 불꽃들이나 화재가 더 확산되지 않는 상황까지는 한 10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이후에 이제 재발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끈 상태에서 배터리들을 분리해서 바깥으로 내놔서 수조에다 담가서 완전하게 식을 때까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완벽하게 진화하는데 한 22시간 거의 22시간. 하루 정도 걸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도 이제 뭔가 화재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또 중요한 전산망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이니까 이런 초동 대응 이런 것들은 예방 그런 것들은 좀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아마도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관리적인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호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일단 백업 기능들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초동 대응에 대한 프로세스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쵸. 다만 이제 화재에 대한 진압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를테면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기능을 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러지 못해서 화재가 커진 상황이라면 네. 결국은 소방대가 와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화재 진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화재가 빨리 진압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 그냥 보는 내내 그냥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이 속상했는데 그 창문 밖으로 그 검은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온 곳이 그 불이 시작된 그 전산실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각종 서버와 또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그 전산실에 있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그 휴대용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충전을 반복해서 쓰는 이런 네. 휴대용 기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용도는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서버라든지 주요 시스템들은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건 일시적인 정전의 상황에서도 전원들이 공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전압이 불안정하거나 전류가 불안정하게 공급되는 경우에 또 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어떤 이제 이 전류가 이 전원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한마디로 여기에 전기를 담아놨다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즉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급해주면서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을 유지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UPS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시설들이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이 배터리가 사실 과거에는 뭐 납축전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됐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워낙에 이제 에너지 밀도도 좋고 사실은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기능들이 워낙에 좋기 효율성이 때문에 좋으니까. 효율성이 좋으니까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제 단점이라면 사실은 이전의 납축전 전지보다는 사실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기는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야 그렇게 불 막 계속 나는데 이렇게 위험한 걸 써도 되나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의 납축전 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네. 조금 더 이제 화재 우려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배터리들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다량 왜냐하면 서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원 공급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배터리 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된 바로는 한 캐비넷이 32개 그리고 하나의 캐비넷당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배터리 팩 숫자만 하더라도 한 380여 개 정도가 있었고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와. 저 하나하나의 저 팩들이 한 네. 380여 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것들이 다 동시에 다 전소가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화재로서 이런 부분이 성상이 이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다만 문제는 이게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설을 하는 작업 중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설하는 작업 중에 충분히 안전한 조치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배터리를 차단하는 그래서 전원을 분리하는 중에 불꽃이 튀었다라고 하는 작업자들의 진술이 있었는데 그럼 그 안전 매뉴얼 이런 거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작업 전에 예. 이런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런 예. 부분들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또 그리고 또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뭐 이를테면 소화 기구들 네. 혹은 또 여기 방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갖췄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분리하기 전에도 분리를 하거나 또 이동을 할 때 배터리의 내부에 있는 이 전기량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전기가 꽉 차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까 화재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어떤 전력량 혹은 또 아예 방전을 시켜서 작업들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한데 예.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또 그리고 이동 중에 물리적인 충격이라든지 혹은 또 단자 부분이 이제 노출됐을 때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단자 이제 캡이라든지 보호 이 단자를 보호하는 조치들 네. 이런 것들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의 이행 여부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중대 제 발생 알림을 매일 외치거든요. 네. 매일 외치는데 또 이런 또 안전 불감증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진짜로. 예,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아무리 시스템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이런 네. 작업 중에는 사실은 시스템으로 커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자가 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이렇게 불이 났는데 최근 여러 화재 현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올해 초 에어부산 기내 화재까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마찬가지로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된 사고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건 내부에 있는 얇은 분리막이 파손되면 순식간에 내부 합선이 발생해 열폭주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리막 파손은 외부 충격뿐만 아니라 노후화에 따른 내부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내구 연한인 10년을 1년 이상 넘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면은 내부의 액체 전해진에서 바늘 모양의 침전이 생길 수 있고 그 침전이 분리막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가 손상돼 과열이 시작되면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데도 그동안 배터리와 서버는 좁은 공간에 함께 배치돼 있었습니다. 업무 시스템 서버와 배터리 사이 간격은 불과 60cm에 불과했습니다. 서버와 서버 사이 간격도 1.2m로 공간은 협소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배터리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최근 점검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그래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뭔가의 배터리를 사용을 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켜본 것 같은데 아까 화재 나는 거 보니까 불이 굉장히 세게 나네요. 굉장히 무섭게 나네요. 대부분은 이제 안에서 내부에 뭔가 이상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면서 열폭주가 일어나면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해질 물질이나 이제 음극재, 양극재들이 이제 가스화되면서 그 안에 이제 오프가스라고 하는 가스들이 차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폭발을 하면서 이 가스가 분출된과 동시에 이게 화염이 한마디로 이제 화염 방사기 네. 토치의 불꽃처럼 거의 뭐그 그 정도. 가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화염을 이루는 이런 상황들이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화재가 최초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뉴스에서 그래픽으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구 연한이 1년 이상 넘겼다면 그만큼 또 화재 위험이 또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체크를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인 손상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성을 받아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저 안에 있는 이제 이 내부에 이제 전해질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파티클이라고 하는 이제 금속 입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들이 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쌓이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 기능이라든지 예. 또 이를테면 화재에 영향성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오래 사용됐기 때문에 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알려진 이런 내구연한 10년이라고 하는 건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한마디로 이제 보증할 수 있는 기간의 어떤 게 10년이라는 거지 10년 되면 무조건 바꾸세요라고 하는 이제 뭐 법적인 기준이 있다거나 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어찌됐든 다른 일반 민간 시설, 다른 또 기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국가의 정보, 또 가장 중요한 행정 정보라든지 또 개인 정보들이 저장돼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았었나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당시에 작년이 아마 내구연한이 이제 딱 10년이 돼서 이런 부분이 도래하는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에 사실은 이제 제조사로부터 이 배터리들을 한 번 다 체크를 받아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네. 이렇게 이제 대규모 UPS 같은 경우에 렉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제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BMS라고 그래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온도 변화라든지 혹은 또 충전율이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정상 범위 바깥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시스템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교체를 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이동 중에 이제 화재가 난 거지. 뭐 그대로 있었을 때면 뭐 그렇게 문제가 네. 안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또 음식에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음식을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경우 어떻습니까? 뭐 내구 연한이 있긴 하지만요. 예,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오래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수록 사실 배터리의 속성상 이를테면 충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충전율도 사실은 좀 떨어지게 예. 되고 정능적인 저하들도 있고요. 또 화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다 버려라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먹었을 때 탈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본다면 예. 사실 내구연한을 지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촘촘하게 관리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이번 화재와 함께 3년 전 또 SK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3년 전처럼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설비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고 조치하던 중에 진짜 이게 또 불이 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화재 이후 바뀐 점 혹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3년 전의 사고 맞습니다. 이후. 뭐 SK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분들께서 서비스 많이 이용하는 이런 이제 SNS 서비스 같은 것들도 중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려움들을 불편함을 겪게 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이 기준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안전 기준들이 상당히 좀 상향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배터리의 상태들을 계속 유지하고 유지 관리하는 모니터링하는 이 BMS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갖추도록 하고요. 또 BMS가 통해서 계속 배터리 상태를 체크하는 이 주기도 굉장히 단축해서 10초 주기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강화를 했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화재 징후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하는 것들 또 전력도 이중화해서 혹시라도 전력 공급이 차단됐을 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도 좀 강화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UP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번과 같은 UPS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은 당연히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배터리라든지 또 배터리랑 서버 사이에 이런 이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아예 격벽을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최소화하게끔 하는 이런 조치들도 사실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관리원 같은 경우도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서버실에 있던 배터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안타까운 한마디로 이런 그러니까요. 강화된 조치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산실에 있던 배터리 모두 밖으로 꺼내서 그 수조에 담가 놓는 이런 과정이 있던데 이거는 뭐 열 폭주 현상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인 거죠? 예,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예.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배터리 바깥쪽으로 화염이 분출되면서 화재가 막 형성이 되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는 불꽃 같은 경우는 물이라든지 뭐 소화 약재 같은 것들을 뿌리면 보이는 불들은 꺼지게 됩니다.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불꽃이 더 안 나오니까 네. 이게 꺼졌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그 안에 배터리 내부에서 열폭주는 계속되거든요. 이건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계속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계속 뜨거워지면서 다시 재발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게 약간 이어지거든요. 그 산불의 그 낙엽 아래 이렇게 있는 맞습니다.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불을 껐다 하더라도 예. 몇 시간 지나거나 혹은 또 즉시적으로 또 재발화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네네. 소방서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날 소방에서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네, 한 두세 번의 재발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압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배터리들을 분리해서 다 꺼내서 이 부분이 재발화가 안 되게끔 수조에다 아예 담궈놔서 네. 이것들이 내부적으로 완전히 다 식을 때까지 이런 부분들 냉각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무게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아까 소방관이 이렇게 옮기는 과정도 보면 굉장히 무거워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배터리 양도 많았지만 그러니까요, 네. 배터리 하나하나의 중량들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 전기차 중량 자체가 사실 일반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아마 네. 저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자원은 2년 전에도 그 서버 오류로 정부 행정망이 또 마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화재로 일부 서버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뭐 지금 굉장히 걱정인데 네. 그 서버 손상 뭐 이제 복구 중이긴 하지만 네. 이 손상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은 여기에 담겨져 있던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이제 화재로 인해서 소손이 되면서 데이터들이 다 날아간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데이터들에 대한 백업들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데이터들은 살아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이 데이터들만 살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한마디로 서버라든지 여기 플랫폼 자체가 이제 그 기기 자체가 손상된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어도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많은 분들께서 백업이라고 하면 여기서 불이 났으면 이 기능들을 다른 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는 데들이 다른 데로 1대1 다 완벽하게 이중화가 돼 있어서 기능들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대부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네. 물론 진정한 의미의 이제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쪽이 완전히 문제가 생겨도 100% 기능들과 데이터들을 다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백업 시스템들이 가장 좋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의 시스템들로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화재가 발생한 이 공간에 있었던 서버들, 한마디로 이런 시스템들이 일부 손상된 부분들은 복구하는데 그래서 상당 부분 시간은 걸릴 거다. 다만 이제 이 복구가 되면 기존에 이제 저장돼 있던 데이터들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들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같이 초연결 시대에 국가 전산망이 멈춘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국정자원에서 왜 이런 일들이 좀 안타깝게 반복이 될까요? 네, 사실은 뭐 우리가 다른 국가 시설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보 관리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예.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더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엄격하게 더 다른 민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2년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네. 이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도 사실 이런 기관들이 예산을 받아오는 시간 또 이런 것들을 또 업체를 선정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보면 시간이 기본 걸리니까. 2, 3년 이상은 또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민간에서의 어떤 투자 결정이라든지 개선 결정하는 과정보다도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럴 때면 기술에 대한 부분도 즉시적으로 반영하는데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이런 공적인 영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한다 그러면 네.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기 이번 상황에서도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걸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그때 빨리빨리 더 좋은 기술로서 안전한 기술로서 적용에 한계가 있으니 이걸 민간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건 어떠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거든요. 또 그 부분도 조금.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안상의 이유라든지 걱정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우려스러운 점 있기 있잖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느 쪽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부의 기능들 또 그리고 민간에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 보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능의 연속성 계속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기술들 안전에 대한 부분의 대비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 절차들을 좀 더 간소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야, 저도 저 얼마 전에 저 자료 영상처럼 무인 저 발급 창구 가서 제가 예, 인감증명 한번 뗀 적 있거든요. 예. 그게 한 3주 전이었습니다. 예. 야, 안 그랬으면 좀 굉장히 좀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예, 요즘은 뭐 예전에는 저희 아, 어렸을 예. 때만 해도 동사무소에 그 시간 아니면은 뗄 수도 없고 이랬던 그러니까요. 서류들을 집안에서 그냥 컴퓨터로도 바로 뗄 수도 있고 저렇게 무인기기로 네.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편리함. 정보에 대한 편리함이 굉장히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편리하고 점점 이제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겼을 그러니까요. 때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네. 피해와 손상들이 있게 되거든요. 네, 더 불편해지니까요.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실 80년대에 여의도 공동구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공동구에 통신선들이 타면서 예. 뭐 국회 전화도 안 되고 여의도 증권가에 증권 거래도 안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통신 기능이 마비된다면 그 당시의 피해의 수십 배, 수천 배 이상의 이런 더 큰 피해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이런 서버들의 정보 이런 교환들이 안 되면 그렇죠. 더더욱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손실이 굉장히 네, 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의 의존도 또 네. 정보화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런 사고에 대비한 또 재난관리 시스템 늘 얘기를 하는데 이번 화재 때 이런 시스템 어떻게 보십니까? 잘 작동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아마도 여기에도 대부분 이제 이런 국가 주요 시설들 같은 경우는 비상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 놨을 겁니다. 또 그 안에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다 매뉴얼화 돼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그 상황에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했을 때 과연 어떤 2차적, 3차적 피해가 있느냐까지를 고려한다면 예. 훨씬 좀 다각적인 어떤 재난 대응에 관련된 체계, 또 초동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번에는 이제 화재로 발생한 이런 이제 이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전에는 뭐 해킹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든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위험 요인에 따라서 또 이를테면 대응해야 되는 초동 조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조치에 대한 부분들 체계화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또 교육 훈련이 돼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 어찌됐든 간에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기민하게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고 또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런 체계들을 갖추는 것들 또 교육 훈련을 통해서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대비가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복구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뭐 주요 기능들은 지금 하루하루 지금 복구가 일부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는 건 주요 서비스들에 관련된 건 향후 한 2주 내에 어느 정도 복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손상이 큰 이런 이제 서버라든지 또 이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한 4주 이상, 한 달 또 그리고 또 그때가 복구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가동 시켜봤을 때 또 문제 없이 작동하는지까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본다면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또 이번 화재가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안전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관리상의 문제인지 이게 합동조사 결과를 통해 정확하게 밝혀지길 바라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이설 공사를 하던 중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원래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던 건지 이설 과정에서 어떤 작업상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두 가지를 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사용 중에 화재에 대비했다면 이번 화재를 통해서는 사실은 이런 유지 보수 또 혹은 또 이런 이 시설에 대한 공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도 사실 안전하게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안전 조치들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의 대비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AI 강국에 걸맞는 그 재난 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정보의 의존성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런 비중들이 커진다고 한다면 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정지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에서도 얘기됐던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예 다른 장소에서 이 관련의 이 서버의 기능들, 시스템의 기능들을 100% 다 완벽하게 대신해 줄 수 있다. 백업해서 기능할 수 있게끔까지 해줬다면 이런 불편함들은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1대1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백업이 되는 상황들은 아니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물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움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국가의 주요 시설들에 대한 어떤 또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이중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 관리원의 이런 아까 말씀드린 1,600여 개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 군데다 이런 것들을 집중해 놓고 관리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불이 난 5층 말고도 다른 층에 있던 서버들도 건물의 기능들이 손상되면서 사실은 지금 다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공간적으로 분리를 시켜놓는 것들이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중돼 있는 것들을 과연 이렇게 계속 집중되면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 분산시킬 것인지 일부 분산을 시키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추는 것들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는 있는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약간 예산이 가장 좀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나? 뭐 비용도 그렇고 또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또 이중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은 새로 만드는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한계도 조금 더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굉장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엔 뭐 사실 밀폐된 전산실에서 또 발생했지만 앞선 사고에서는 그 지하철이나 비행기에서도 불이 났지 않습니까? 이처럼 공간이 제한적인 곳은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그 조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이 UPS 같은 데서는 사실 배터리에서 불이 난다면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도 사실 끄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까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런 대용량의 또 고밀도의 이런 배터리가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소형 배터리 또 혹은 또 소형 이제 가전기구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론 최초의 화염들이 일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위험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절대 끄지 못할 정도의 이런 위험한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소형화된 것들은 사실은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빨리 조치만 한다고 그러면 큰 위험으로 이렇게 이제 전이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발열이 있다거나 혹은 또 연기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선제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가연물을 치운다든지 혹은 또 아예 물에다가 담그기만 해놔도 사실상 화재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물로도 안 꺼지고 물로 끄면 위험하다는데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계신데요. 물로 진화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소형화된 경우는 물로 끄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소방관들을 다 물로 끄거든요. 그러니까요. 물 말고 다른 부분들이 더 적응성이 있다는 건 사실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로 끄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만 이제 충전 중인 상태에서 배터리에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물을 바로 뿌렸을 때 감전이라든지 또 합선으로 해서 다른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일단 집에 전기를 차단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 끄시면 충분히 끌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약간 그 후주머니 넣었다 뜨거워지면 네. 전원을 꺼버립니다. 네,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열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끄시고 이런 부분들이 한번 체크를 받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또 생활 습관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교수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 요즘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 휴대전화기, 뭐 개인용 이동장치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올바른 사용 방법 잠깐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뭐 충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완충하고 완전 방전하는 것들은 좋죠. 배터리에 이제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20%에서 한 80% 사이 정도로 충전을 해서 쓰는 걸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충을 하거나 완전 방전을 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은 가급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충전하는 충전기 자체도 좀 정품 인증을 받은 이런 제품들을 써서 전원 충전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들도 필요하겠고요. 또 충전하실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주변에 가연물들이 없어서 혹시라도 불이 났을 때 주변에 가연물로 착화돼서 화재로 커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예방하시는 것들 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자주 떨어뜨리거나 또 봤을 때 모양이 변형되거나 혹은 또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자꾸 뜨거워졌다가 이러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주시하셔서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점검을 받으시거나 교체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로 안 쓰는 게 없으니까 요즘 실생활에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불꽃이 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30초 동안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예, 이미 불꽃이 튄 상황이라면 일단 주변의 가연물들을 치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라든지 혹은 또 소화기를 통해서 진압을 시도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불꽃들이 다 꺼졌다고 한다면 배터리를 물속에 담그든지 아니면 베란다라든지 이런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쪽에 두시면서 재발화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 또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충분히 화재로 커지는 상황들은 막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30초 안전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